자, 이건 똑같아 풀이법이. 오늘까지는 지난 시간에 해왔던 거랑 풀이법이 똑같아. 주요 주제,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이잖아. 오늘 G 파트는 요 제목 볼 거예요. 제목. 요거 둘은 선택지 한글. 지난 시간에 우리 주제 고를 때 선택지 영문인 거 선택지부터 미리 봐두고 풀어야 쉽다 그랬지, 그지? 제목도 마찬가지로 영문인데 조금 불친절해. 주제 문제는 영문이긴 하지만 주제를 정확하게 영어로 써놓은 거고 제목은 던지는 거야. 자, 정형화된 학교에서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커리큘럼은 과연 옳은가? 이런 거야. 문제점이야, 장점이야?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지문 이 제목 문제의 선택지는 그렇게 던져서 제목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장상욱의 그 식이 습관 이대로 좋은가? 그럼 뭐야? 문제가 있다 이거잖아,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제목은 약간 선택지가 어떻다? 불친절하다. 오케이? 그래서 소위 이제 너희들 말로는 그 신문 기사나 제목을 뽑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골라야 돼. 오케이? 그래서 더더군다나 얘는 주제보다 소재가 대단히 중요해. 이 제목 문제의 대부분의 오답들은 다 소재 이탈에서 오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재 이탈이 뭐야? 관련된 소재와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이 답으로 포진되어 있다는 거지. 자, 지난번 문제풀이와 똑같이 선택지 먼저 보는 게 습관이 돼야 돼. 선생님, 저는 수능 안 보고 내신으로 갈 건데요. 그 친구들도 학교에서 그 영어 내신 문제를 잘 풀려면 선택지 해석이 능수능란해져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요새 이제 아까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지만 CF에 많이 나오더만 뭐 말의 복합? 그거 설명하면서 맨날 뭐 나와? 바보야, 문제는 단어야.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휘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정도 아는 단어 실력 가지고 이거를 풀려고 했을 때 안 풀리는 게 과연 나는 어떤 구문 독해 능력, 즉 여기 문법이나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오형식이고 목적격 보고 얘가 해석하는 순서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배웠어도 바보야 문제는 어휘야. 어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문장을 판독하고 해석을 할 수 있냐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선택지가 특히나 학교 내신 때 그렇잖아. 선택지로 나오는 단어들은 학교 내신 범위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다 해도 이 선택지의 단어, 이 문장들은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럼 너희들은 연습 삼아서 내신만 파고드는 친구들도 연습 삼아서 자이스토리 이 제목 파트에 또는 주제 파트의 영문 선택지를 연습 삼아 해석을 정답이 아니라도 다 해볼 줄 알아야 돼. 내 말 알아들어? 개떡같이 말아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다시 내신 대비 얘기하는 거야. 내신 대비하면 특히 발곡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인데 내용은 다 공부하고 니네가 시험을 보잖아. 이게 이거 자아 개념에 대한 주제였어. 알잖아, 그지? 근데 대부분 한두 번씩 있잖아. 선택지 1, 2, 3, 4, 5번은 내가 외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써놓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해석을 잘못하거나 여기서 어휘가 걸려버려가지고 엉뚱한 답을 써놓고 이거 이 단어만 알면 아니면 이 문장만 해석했으면 이게 답이라는 걸 알 건데 엉뚱한 걸 찍었어. 이런 걸 이제 너희들은 소위 뭐라 그래? 실수했어요.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평소에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자이스토리 같은 수능 지문을 통해 연습하는 거야. 내용은 해석해 주더라도 결국은 이 얘기야. 이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만 니네가 제대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내신도 잘 보겠다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오늘 선생님이 풀어주고 숙제를 내줄 거 아니야. 내주면 이거 답은 3번인데 나 이거 나머지 1, 2, 4, 5번도 해석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 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봐. 그래놓고 학교 내신 중간고사 보잖아. 영어 선택지 문제 있어 없어? 있지. 그게 해석이 되니까 점수가 올라간다니까. 분명히 실수가 줄어들면서.
연습은 이걸로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소위 지금 예비 고일들한테도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암기만 해서는 안 나오는 게 고등부 점수잖아. 그치? 자, 풀이하기 전에 각자 스스로에 대한 점검을 해봐. 이게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목 문제는 이게 문장이 아닐 수도 있어. 왜? 니네 저기 신문 기사 제목 보면 완전한 정형화된 문장으로 제목을 뽑지 않잖아. 헤드라인. 그냥 어떨 때는 단어 몇 개만 툭, 예를 들어서 문현웅의 기타 발표회. 그럼 이거는 문장이 아니잖아. 근데 제목은 될 수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주제 문제의 선택지보다 제목 문제의 선택지는 단어가 더 중요해, 사실. 그럼 이제 스캔을 해봐. 우리 풀이는 할 텐데. 내가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봤을 때 해석이 좀 안 될 수 있는 단어가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 거의 없지. 없어야 정상이야. 지금 고2 앞두고 있으면서 1번부터 심볼, 기호 상징들로부터 바이트는 전문 용어지. 바이트가 뭐야? 컴퓨터의 일종의 바이트지, 그지? 우리말로 옮기지 않아도 돼. 어떤 상징들에서 바이트로 바로 의사소통의 역사다.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겠네. 원래 사랑은 이렇게 상징으로 썼다가 이제는 이게 컴퓨터화 되면 0과 1의 어떤 바이트화되는 그게 바로 의사소통의 과정.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의사 전달할 때 상징을 통해 전달하다가 이제는 바이트 몇 조각으로 전달한다. 뭐 그 정도의 내용이 되겠지. 뭐 유추할 수 있는 건 이제 컴퓨터화되고 좀 디지털화된 사회로 의사소통이 전환했다. 이런 내용 잡아두고. 두 번째, 부모의 욕구. 뭐 하겠다는? 그들의 자식을 어디 안에 두겠다. within reach. 도달 범위 안에 둔다는 것은 품 안에 두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 와, 이게 전혀 지금 어때? 소재가 다르지? 3번 building trust. 뭘 형성하기? 신뢰를 형성하기. 키 2가 뭐였어? 이것에 대한 비결이야. 이상적인 인간관계들에 대한 비결이 신뢰 형성이다. 됐나? 연습해야 돼 지금. 네 번째, 긍정적 역할. 디지털 기술의 10대의 우정에 있어서. 그치? 연결되었지만 뭘 받는다? 이 개념 알아? 연결이 됐지만 스트레스 받는다. 얘네가 인스타 계정 만들어 놓고 공개를 해놓고, 그지? 연결됐다는 느낌을 갖는 동시에 모두 받아. 내 일상을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지? 아주 이중적인 측면이야. Challenges for kids in digital era. 디지털 시대에, 시대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들. 내가 수능의 챌린지가 어려움이라고 했지? 그럼 디지털 시대에서 아이들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뭘 또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건 니네 세대들이 잘 아는 내용일 거야. 온라인에 연결돼 있으면, 연결 안 돼 있으면 불안한데 막상 연결되면 뭘 받아? 스트레스를 또 받는. 그래서 니네 계정 만들었다가 또 삭제했다가 만들었다가 삭제했다가 그런 거 아니겠어? 응? 제발 카톡 계정 자꾸 만들지 마. 내가 등록해놨는데 갑자기 똑같은 인성이 2개인가? 너 계정 2개인가 있어? 카톡 계정 2개, 3개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애는 연락하니까 답장이 없어가지고 왜 답장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 계정 아닌데요?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너도 그래서 2개야. 이진성 이바인이 있고 진성 이바인이 있고. 진성에만 답변하고 그런 거. 지금 선생님이랑 찬찬히 시간을 들여서 선택지를 해석하다 보니까 메모를 좀 해놨다면 역시 지난번 주제 찾기처럼 앞부분에서 정확한 답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정확하게 앞부분 뒷부분만 확인할 거야. 자, 앞부분 보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프리발런트가 뭐야? 바꿔요. 이건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휘가 딸리는 거야. 근데 어휘가 부족한 걸 마치 영어를 못하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냥 단어를 못 외운 거야. 영어는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한테는 문제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단어만 뭐 해주면 돼. 외워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단어가 자꾸 막히니까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영어는 어렵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 실력도 있고 한데 단어 때문에 자꾸 주눅들면 안 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어 나올 때마다 그때 잡아줘줘야 돼. 꼭 선생님이 수능 완성 2200으로 시험을 본다 안 해도 오늘 프리벌런트 나왔는데 이거 좀 중요하니까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자, 한글로 만연한 무슨 뜻이야? 만연하다. 널리 퍼져 있는 거야. 가장 만연한 문제와 아이들이 붙기는 이상하지. 그렇잖아. 프로블럼 퀴즈는 이상하잖아. 그럴 때 내가 고문 시간에 뭐라고 했어? 짜증을 그랬지. 리포트가 보고하다 동사야. is가 또 나오면 그렇지. 그럼 요렇게. 그럼 목적격이 되면서 아이들이 보고하는 가장 만연한 문제점은 바로 is that 무슨 절? 요거 잘하잖아 니들. is that 무슨 절? that 절 무슨 절? 명사절. 뭐 다 안다니까. 문제는 단어야 이 양반들아. 그래서 그 가장 만연한 문제점은 그들이 feel like가 전사니까 이런 것처럼 느낀다는 거지. 뭐 이렇게 그들이 필요하다. accessible. 뭐야? access 접근하다. able 수동이라고 했지? 접근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것도 언제? 잠깐이야 항상 접속이 돼야 될 필요성을 그들이 항상 접속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그들의 문제점. 아까 선택지 있었어. 강박관념이지. 항상 온라인에 내가 오프라인이 아니고 뭐 돼 있어야 된다. 온라인 되어 있어야 되는 강박관념을 느끼는 거야. 아까 비슷한 소재가 나온 선택지가 있었나? 그게 몇 번이었어? 5번 아니야? 그럼 우리 뭐만 확인하면 5번이 답이 확정돼. 이걸 느끼면서도 그 와중에 뭘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것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 사실? because 기술이 뭐 허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에 뭐나? 이런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는? 스트레스. 끝났죠. 그지?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 대비가 들어간다면 선생님이 중간에 어법이나 이런 설명을 해주겠지만 너네가 오늘 일요일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수능 문제 중에서 이게 몇 번이야? 제목 몇 번이야? 24번이지? 24번 하나는 내가 확실히 풀이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곁들여서 내신 나올 때도 이런 방식으로 선택지를 완벽히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좋겠다. 이러면 이제 더할 나위 없는 거지. 그래서 패스. 2번 볼게요. 이제는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2번을 보라고 하면 뭐부터 자연스럽게 보기 시작해. 선택지를 봐봐. 빨리 봐봐. 선생님이 해주기 전에 빨리 봐봐. 단어 문제인지 문장들도 아니니까 단어가 중요하다든지.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이렇게 선생님이 해보라는 시간에 시켰는데 이 단어? 이거 난 왜 모르지? 평가편으로 체크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줘도 이 단어 오늘 잠자기 전에 외워야 되겠다. 그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태도야. 자, 1번 오리지널 미닝이다. 뭐 본래의 의미겠지. 본래의 의미를 단어에 문장으로 만들었네. fade가 뭐냐? 본래의 의미는 사라진다. 무엇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떤 단어가 의미가 있었지만 그게 점점 시대가 지르면서 희미해진다. 오케이? 딕셔너리 사전. 점진적인 연속이다. 과거의 연속이다. 뭐야? 사전이라는 것은 그 과거의
점진적인 연속선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게 조금씩 계속 바뀌긴 하는데, 과거에 어떤 말이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는 그 연속선상이 있다는 얘기지. 세 번째, 문화. 이거 세 글자로 뭐라 그래? Driving force. 세 글자. 원동력. 좋아. 자, 문학이라는 것이 바로 원동력이다. 원동력, 뒤에서 작용하는 새로운 단어들 사이에서 단어를 뒤에서 작용하는 원동력. 그럼 새로운 단어가 창출되는데 그 밑바탕에 누가 있다?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다는 얘기지. 거꾸로 말하면 문학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들이 발전하고 등장한다는 얘기지. 네 번째, 의문문으로 물었어. 얘네 브릿지가 어떤 의미가 있어? 원래 다리지, 다리. 근데 이제 다리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옮기면 둘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도구가 되겠지. 어려운 말로 이제 가교라는 말도 써. 아름다운 다리, 가교. 그 시스템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어떤 아름다운 가교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말 쓰거든, 그거 시간에. 어떻게 우리는 그 끊임없이 ever widening, 좁아져 넓어져, 넓어지는 언어적 격차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가? 무슨 뜻이야? 다리를 놓는다는 게 여기서 추상적인 의미는 좁힌다는 거지. 끊임없이 언어 갭이 커지고 있는데, 뭐 청소년과 기성세대들의 언어 사이의 갭이 커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리를 놓아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즉 가깝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화두를 던진 거고, 언어적 진화는 만든다. 이거 니네 문법 다 배운 거잖아. 언어가 발전하면 만든다. 심지어 세익스피어라는 문학의 대부처럼 유명한 사람도 어떻게? semi-literate. literate가 뭐야? 읽고 쓸 줄 아는. 문맹의 반대야. 그래서 illiterate 그러면 illiterate 그러면 뭐야? 읽고 쓸 줄 모르는 이거든. 문맹이거든. 근데 얘는 중간에 셈이 돼. 반문맹. 야, 말이 안 되지. 세익스피어는 왜 추앙받는 줄 알아? 이 사람이 뭐 썼어?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문제 판단이 빨라진다고. 세익스피어가 뭐 썼어? 희곡을 썼지. 희곡. 소설 작가가 아니야. 희곡. 연극할 때 쓰는 대본. 근데 왜 하필이면 세익스피어가 그렇게 대단한 어떤 문학가로 평가를 받아? 얘가 영국 사람이거든. 영어의 원천이 영국이지. 그 영어라는 언어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한 존재로 평가를 받아. 문맹일 수가 없어,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문맹, 반문맹, 찐따로 만드는 건 뭐다? 언어적 진화다. 언어가 자꾸 변하니까 그 당시에 어휘를 가지고 아름답게 썼던 사람도 갑자기 뭐가 되는 거야? 문맹이고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익스피어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문학 작품을 쓰면, 오늘날의 시점에서 그 당시 스타일로 쓰면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지금 선택지 분석에 공을 들여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아까 문제처럼 풀리는지 확인을 해보자. 메모 다 해놨지.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은, 단어 됐어? expression, 표현.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은 이게 중요한 단어야. emerge. 뭐였어? 등장하다, 출현하다. 그럼 우리가 빠르게 선택지에서 언어의 변화, 즉 예전 게 자꾸 변하는 거지. 연속성 탈락시켜야 돼. 계속 새롭게 등장한다고 해서 continuing이 아니라고. 아까 continuing가 등장한 거 하나 있었지? 이거 완전히 emerge는 없던 게 튀어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발전시키는 게 아니야. 됐어? 아니 뭐 셰익스피어가 알고리즘이란 말을 알겠다. 영어는 영어 맞는데 그 당시 셰익스피어 시대에 썼던 말은 아니라고 그게. 없던 말이라고. 없던 말. 새로운 단어나 표현들은 등장합니다. continually, 계속해서. 됐니? in response to, 반응하여. in response to, 무엇에 반응해서? 새로운 상황들. 이게 시대가 변천하는 거겠지. 시대가 바뀌면 상황도 바뀌고 개념도 바뀌고 느낌들이 바뀐다. 자, 함정을 또 쳐놨네.
옥스퍼드 잉글리시 사전이 있어. 아까 사전 보기도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옥스퍼드 사전은 퍼블리시 출판합니다. 서플먼트 보충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할 때 서플먼트라고 한다. 보충 새로운 단어들을 가지고 보충한 판 무슨 판이라고 그래? 개정판? 이런 걸 매번 발휘한다고. 개정판이 뭐야? 원본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데다가 뭔가 보충해서 내놓는 판을 개정판이라고. 그것을 출시한다. That have entered 어떤 표현들이 들어있는 have entered 이미 들어온 그 언어에 들어온. 그럼 주기적으로 계속 개정판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 시대가 바뀌면 뭔가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고 그것을 추가해서 개정판을 계속 내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계속해서 언어는 뭐한다?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뚝 뛰어넘어서 뭔가 세익스피어 나오지. 아까 세익스피어가 등장했으니까 보자고. 참고로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 이런 사람인데 엘빈 토플러는 estimated 추정하다, 가늠하다, 평가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는데 세익스피어가 would 가정법이야. 아마도 오로지 25만 개 정도의 45만 개의 단어 중에서 25만 개 정도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사용에 있는 영어 언어에서 지금 뭐야? 지금 쓰는 게 45만 개인데 추가돼서 새롭게 등장해서 아까 emerge 했지? 그럼 계속 늘었을 거 아니야. 근데 세익스피어는 옛날 사람이니까 불과 몇 개밖에 못 알아. 그럼 이거 반문맹 아닌가? 그지? 그래서 역시 답이 5번으로 딱 떨어지는 거야. 두 가지 포인트지. 세월이 지나면 언어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람은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온다면 이해를 못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말도 한다는 게 이제 폭군의 셰프 이런 거지. 시간을 타고 과거로 갔을 때 유나가 쓰는 언어에 반도 못 알아듣는 거지. 아니 선생님 거기서 일부 단어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사용하는 이 말 자체가 다르다고. 나란 말싸미 중국의 달아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말하는 거 가지고 과거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냐. 되니? 자 그래서 지금 두 문제가 기출 문제였고 공이 선택지 먼저 보고 앞부분과 뒷부분 확인하니까 정답이 유추가 되는데 자꾸 착각해서 나는 영어를 못한 애가 아니라 안 보이는 애가 아니라 그게 혹시 단어 문제인지를 자꾸 체크하라고. 단어 문제만 해결되면 얘는 고3법도 풀 수가 있어. 자, 각자의 방식은 있을 거야. 지금까지 풀어왔던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거 잠시 접어두고 3번 문제를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봐. 일부러라도 그 방식으로 풀어봐. 선택지 먼저 보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확인해서 확신이 서면 답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야.
책을 또 안 봤습니다. 자, 선택지 문제 없었어? 아직 풀고 있나? 1번. 왜 시트콤들은 criticize가 뭐야? 비판하는가? 진보적인 개념들. 그럼 시트콤과 진보적인 사회적 개념은 서로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두 번째, acceptability가 뭐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말로 수용성이라고 하잖아. 수용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수업 시간에 김지우가 선생님한테 씨발로마 하는 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현상이야, 수용되지 않는 현상이야. 그런 걸 이제 수용성이라고 해요. acceptability. 그러면 유머의 수용성. 결국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뭐야? 유머라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 없냐라는 거야. 어디서? 다문화 사회에서. 이거 답은 아니더라도 주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문화마다 유머라고 인식하는 게 다르지. 그렇잖아.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고도 미국인들은 빵 터지는데 우리는 저걸 보고 왜 웃어?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답이라면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 각기 다른 문화가 섞여 있는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에서 과연 유머라는 게 어떨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수용성. 세 번째. 디클라인 어떻게 니네 해석해놨어? 감소라고 하면 좀 이상할 텐데. 수량이 줄었을 때는 감소도 되지만 어떤 정도가 약해질 때는 쇠퇴라는 뜻도 있어. 디클라인. 하강하는 거니까. 그럼 해석이 자연스럽게 풀릴 거야. 이게 어휘 능력이야. 디클라인을 꼭 감소가 아니라 폭망, 쇠퇴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야. 그럼 미국의 시트콤들의 폭망이야. 쇠퇴. 무엇과 함께 이루어졌어? 사회적 변화가 생기니까 시트콤들이 폭망했더라 이런 얘기야. 네 번째, 프로덕션 코스트. 무슨 비용? 생산비가 뭔지 알지? 생산비용. 왜 TV 광고가 필수적인지. 이게 무슨 얘기야? 생산비용이 들어가니까 TV 커머셜은 TV 중간 광고야. 이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개념 알아? 옛날에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혹시 알아도 시트콤을 소프 오페라. 오페라는 극이지. 극인데 소프는 비누잖아. 그래서 니네 시트콤을 다른 말로 소프 오페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왜 그러냐면 예전에 시트콤을 찍었는데 방송을 하는데 이게 KBS는 공영방송이니까 수신료로 만들어. 그래서 KBS 1, 할아버지 보는 KBS 1은 광고가 없는 거야. 근데 나머지 방송사들은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 비용을 누굴 통해서 얻어요? 대기업의 광고를 앞뒤로 깔아가지고 방송비, 제작비를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하고 여기밖에 광고를 못했어.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밖에 광고를 못했었다고. 중간에 끊으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근데 과감하게 어떤 시트콤이 결정인 장면을 끊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했잖아. 그걸 넣었다고. 그럼 생각해봐. 하나, 두 개 봤던 광고 수신료를, 광고 비용을 자르면 자를수록 중간에 받으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때 최초로 이 중간에 광고했던 게 비누 광고였어. 그래서 소프 오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비누 광고가 중간에 나오니까. 지금은 보편화돼서 우리나라도 야 너무 상업적으로 밝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 어렸을 때는 TV 프로그램 시작할 때와 끝날 때만 광고를 했는데 점점 이제 제작사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중간에 결정적 장면을 자꾸 끊는 거야. 많이 끊지? 채널 안 돌리고 광고를 보다는 얘기고, 시청률 높은 시트콤을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와도 채널을 안 돌리니까 광고 효과는 커지고, 그럼 받을 수 있는 광고비는 커지는 거야. 그런 취지였으면 이게 맞아. 이해되지 이제? 제작 비용. 왜 그래서 TV 광고들이 필수적인지. 중간이든 앞이든 뒤든. 마지막.
시트콤에서의 유머는 도왔다. 뭘 도왔어? 또 나왔어. 수용을 도왔다. 무슨 가치? 진보적 가치가 뭐야?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겠어? 국어 시간이라 치고 진보적 가치. 마! 진보적 가치가 뭐야?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혼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하는 게 진보적 가치야. 처음에 진보적 가치는 등장하면 이렇게 추앙을 받나 탄압을 받나? 탄압을 받게 마련이지. 그치? 근데 그걸 누가 도와준다고? 시트콤이. 시트콤 속에 나오는 특히 뭐가? 유머가. 자, 됐어. 쌤이 뭐 말이 느리고 어눌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분하게 니네가 머릿속에 카테고리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하는 거야. 꼼꼼히 번역했고 대가리로 오자. 난 네가 수업 시간에 자니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친 거 아니야. 김정은 쫄아가지고 미사일 쏘고. Since their start in the early 1950s U.S. 자, 선생님이 since는 두 가지 때 뭐 있다고 그랬어? 이런 게 구문이야. 때문에도 있고 이유로도 있다 그랬지. 근데 선생님이 주절에 이게 있으면 이유로라고 했어. 뭐야? have, pp. 그럼 없으면 뭐고? 때문에. 그걸 빨라야 된단 말이야, 해석이. 그래서 이 당시 처음에 1950년대에 시작한 이후로 주제는 텔레비전 시트콤이 나오겠네. 그렇지? 선택지에 시트콤 빠진 거 다 틀렸다고 보면 돼. 시트콤들은 차트가 뭐니? 자, 차트 보시죠. 차트는 이렇게 보여주는 표도 차트라고 하지만 여기 동사로 쓰여 있는 거야. 보여줘 왔다. 그냥. 차트처럼 보여줘 왔다. 뭐를? 많은 사회적 컨플릭트 모르면 단어가 약해서 영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야. 아까도 나왔지. 갈등. 갈등. 니네 아니구나. 사회적 갈등들을 보여줘 왔어.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시트콤의 소재가 뭐였다는 얘기야. 보통 보면. 사회적 갈등이지. 그럼 미국에서 시트콤에서 가장 흔하게 잡았던 주제가 뭘 거야? 미국 내에서 가장 흔한 갈등. 사회적 갈등.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강도. 미국. 불륜. 뭐 불륜이 왜 나오니? 불륜은 대한민국에도 있어. 인종차별. 그래서 미국 시트콤에 흔하게 등장하는 게 뭐 그 흑인과 백인 사이 갈등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흑백 갈등이야. 흑백이 없어도 시민권이지. 흑인들이 뭘 위해서 싸웠어? Civil Rights를 위해서 싸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미국에서의 시민권 그러면 흑백 갈등의 소재가 들어있는 거야. 또 여성 인권이지. 이런 거. In the home, 가정 내 또는 직장 내 여성 인권 이런 걸 보여준 거야. 이게 갈등이라고. 또는 아동권 또는 뭐야? Immigration, 이민자, 다문화주의 뿐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게 뭐야? 발전해 나가는 컨셉션, 개념이야. 무엇의 개념? 가족 개념. 미국 내 동성 가족이 있어 없어? 있지. 동성끼리 결혼하고 이러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을 최초로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게 시트콤들. 그래서 좀 오래된 시트콤 좋아하는 게 있는데 모던 패밀리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 가족들은 구성이 굉장히 다양한데 뭐라 그래요? 아들이 큰아들이 배우자가 남자고 또 뭐 딸은 이민자 남편과 살고 있고 뭐 그런 식이야. 다들 정상적인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가족의 모습이 아닌데 다들 그렇게 한 동네에 모여 살아. 그래서 이제 모던 패밀리라는 거야, 제목이. 현대적 가족. 그래서 현대의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드라마거든. 시트콤이거든. 그런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야. 됐어?
자, 좀 해석해 볼게. 이 이슈들 바로 받는 거 맞지? 이슈가 바로 위에 나왔던 이런 문제들이잖아. 어? 이서율, 네가 아까 쳐주니까 네 뒤를 따라서 지금 쳐주는 최한빈! 아까는 지금 둘 다 깜짝 놀라서 좀 그래. 아빠는 절대 졸지 않게 해주지. 설레이지. 자, 그래서 이 문제들 하나하나가 address 기억나? 오히려 연설이나 주소 말고 빨리 얘기 안 하잖아. address 연설하다 주소 말고 address 동사로 연설 주소 말고 이런 건 영어 못하는 게 아니고 어릴 deal with 다루다 때 있다. 내신 때 했어 안 했어? 한글로 아는데 어드레스 다루다. 자, 어드레스 기억하는 거 이런 거 집에서 공부하는 거 어드레스가 주소도 아니고 연설하다도 아니면 다루다. 근데 여기서 수동태지. 이러한 문제들이 다 has been addressed. 뭐 해줘 왔다? 다뤄져 왔다. 뭘 통해서? 선택지 있었잖아. 뭘 통해서? 유머. 야, 유머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걸 뭐라 그래? 영어로 sarcastic. 풍자. 트랜스젠더 말고 풍자와 해악이 깃든. 들어봤어? 이게 뭐야? 난제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뭘로 푸는 걸 풍자와 해악이라 그래. 유머로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시트콤은 기본적으로 웃겨 안 웃겨? 웃기다고. 그 유머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걸 풍자 해악이라고. 그래서 나오잖아. 유머를 통해서.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has helped. 그 방식이 생기면 도왔다. 좀 더 진보적 가치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랬지. 근데 유머를 통하면 좀 더 어떤 게 되도록 만드는 거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오형식이야. 어떤 방식이었어? 도왔어. 도왔어. 만들어주는 걸 도왔어. 좀 더 진보적 가치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보적 가치를 좀 더 수용 가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걸 도왔단 말이야. 누가? 유머가. 뭐보다? 이전에 했던 것보다. 유머를 통하지 않았을 때보다. Understand? 여기서부터 좀 봐야 돼. 종종 그 시트콤의 한 캐릭터가 보통은 써만 이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우리말로 하면 미것이 꼰대야. 꼰대가 어떤 거야? 진보야 보수야. 그 이 사람은 당연히 프로그레시브한 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묘사되겠지. 그래야 프로그레시브한 생각과 대비되는 현상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볼게. 무녀는 꼰대가 있어. 그래서 요새 숙제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아빠. 그 비관 꼰대 아빠. 그래도 숙제를 글로 써가면서 해야지. 그 패드 나부랭이들과 하는 게 뭐? 아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그 시트콤을 봐. 야, 저런 진보적인 생각 가지지 못하면 저런 나쁜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어떻게 했어? 그걸 봤던 니네 아버지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어때? 그 신문물에 대한 수용적 가치가 더 중요함을 느끼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꼰대는 아주 심한 보수가 돼야 돼. 아빠가 보면 이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는 상태에서 수용 가능한 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시트콤에서 극대화시켜서 꼰대를 바보처럼 보이게 하면 보면서 어때? 난 저런 사람은 아니지 하면서 좀 더 수용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꼭 등장하는 게 비가지야. 비가. 꼰대. 편견이 아주 심한 사람. 괜히 주로 보수적인 인물로 나오지. 우리나라 있잖아. 앉아 그건 통금 시간잖아 씨.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어딨어? 종종 한 인물, 보통은 누군가 표시되는 꼰대로 표시되는 놈인데 얘들이 뭐해? 그럼 진보적 가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물이야? 저항하려는 레지스트. 저항한다. 드라마에서 보면 뭘 저항해? 한계나 그 이상의 이러한 발달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여지게 되겠지. 어때 보여져?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너무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걸 너무 심하게 보이면 ridiculous. 어떤 놈으로 보여? 웃긴 놈으로 보인다고. 야, 시트콤에 나오는 꼰대들 하나도 무섭지 않잖아.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볼 때는 무서운 것보다 아무리 거기서 안돼 이래도 우리 볼 때는 어때요? 웃기나. 그렇게 만드는 거야 시트콤의 어떤 그 장치가. 그들은 were cut down, 잘려. 그들 자신의 stupidity, 어떤 거야? 어리석음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야. 어리석음을 통해서 cut down, 배제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짧은 비난을 통해서 cut down, 배척되는 거야. 이런 거지. 아이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게 cut down 되는 거야. 아니면 둘 다. 무슨 얘기야? 자신의 멍청함을 깨닫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짧게 스콜드가 꾸짖다야. 비난이나 꾸짖음으로부터 경이된다. 이런 식으로 유머와 시트콤의 유머는 주제 나왔네. 선생님이 중간에 내용을 해석해 줬지만 아까 풀었던 방식으로 앞뒤만 읽어도 마지막에 시트콤에 등장하는 뭐가? 유머. 뭘?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뭐야? 받아들이기 힘든 프로그레시브한 생각을 좀 더 억셉터블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몇 번이야? 5번 답일 수밖에 없잖아. 이런 걸 옆에 친구가 틀리면 비난해도 되는 거야. 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핑계 대는 건 가장 좋은 핑계가 그거지. 나 이 단어를 못 외워서 그래. 그럼 외우면 되니까. 뭐 어떻게 풀려? 이러면 이제 수업을 안 들은 거야. 자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트콤에 등장하는 유머는 act, 작용한다. 무엇으로써? 뭐가 좋아? 아주 가성비 좋은 means가 명사일 수밖에 없거든. 뭐야? 명사로 항상 s 붙여서 쓰는 수단. 바로 시트콤이라는 것이 시트콤의 유머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거야. 가성비가 좋은. 뭐 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수용성을 바로 좀 더 pluralistic, 다원적이고 tolerant 뭐야? 원래 tolerate가 참다, 견디다. 야, 남의 어떤 불만을 잘 견뎌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 인내심 있는 사람이 좀 그렇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그럽다 형용사 또 있는데 G로 시작하는 거야. generous, 관대한. 그러니까 발곡 위에서 점수들이 깎였어. 발곡고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시험 범위에 분명히 tolerant 나왔단 말이야. 근데 선택지 보면 generous가 나와. 근데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generous를 외우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평소 내공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석은 서술형이 많다고 불평을 하지만 발곡고도 따지고 보면 서술형이 없었어도 이제 2학년 때 있겠지만 없었어도 영석고 객관식보다 선택지가 어려워. 학교마다 장단이 달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1학년 내가 물어봤더니 어디 썼냐 그랬더니 1지망 발곡, 2지망 영석이라고. 이건 어디 걸리냐에 따라서 공부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5분간 휴식.